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친 건 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죠, 정말. 예. 심지어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얘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명입니다.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입니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젠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길에 저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테지만 새롭게 국민의힘을 맡게 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은 그 독재의 길을 어떻게 막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 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검찰은 왜 나에게 이런 통신 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전에도 통신 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을 조회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이제 7월 19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통신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는 통신조회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도 경찰도 통신조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법원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번번이 통신조회를 요구할 때마다 통신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고 왜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는지 공수처 곳곳을 짚어봤더니 외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었던 이종호를 담당했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수처 차장 검사 대행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변호인이었던 송창진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통신조회를 발부하려고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내용이 미약하니 천천히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 듯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엄연한 수사 외압이었습니다. 송창진 검사가 차장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공수처는 통신조회 발부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많은 것이 통신조회 법원에서 발부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혜병 수사 외압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도 또 다른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공수처의 최혜병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 조사는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